어쨌든 이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부분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붙인데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최종 낙점을 하게 됐는지 네. 그 과정에서 도대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제 의문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뭐 책에는 그 누구누구가 나와 있죠 책에는. 예. 예. 일단 그 당시 뭐 저희도 양정철 그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네. 가장 뭐 그 이른바 윤석열을 총장으로 민 가장 집돼 있는 분이고 양정철 그다음에 이제 노영민 당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건영 당시 그 청와대 상황실장 네. 여기도 그 좀 힘을 실어준 거 맞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윤건영 지금 의원한테 또 이제 취재를 위해서 한번 좀 만나자 인터뷰를 해보자 그랬는데 뭐 인터뷰는 거절하고 다만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했었는데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외부 인사들이 그 당시 청와대의 그런 인사 여기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뭐 후보들을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검증을 또 하죠 민정수석실에.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외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대통령이 그 인사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해석을 했는데 그 특히 양정철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제 저 윤석열 그 검사 윤석열이 야인 시절에 그러니까 좌천되고 이런 시절에 국회의원 출마도 제안을 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본인이. 근데 지금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네, 사실상 침묵이죠. 뭐. 예, 침묵이고 그다음에 저도 뭐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고 뭐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뭐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없답니다. 지인들을 취재를 해봐도. 예. 그럼 뭐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내부나 여권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결정을 못 하다가 그 양정철 원장이 윤석열을 만나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예.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받았다 다짐을 뭐 이런 받았다. 예, 얘기 확약 들었는데 뭐 예. 충성서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검찰 개혁을 하는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확인해서 전달을 함으로써 문재인 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낙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쨌든 그것도 그 확인은 부분-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확인은 안 되지만 되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양정철 원장님이 예. 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언제 한번 얘기는 얘기를 해명을 좀 할 해야겠죠. 필요는 있을 해명을 것 해야 같아요. 그 저기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사실은 등장을 해요. 예, 예, 예. 그 자리에 뭐 누가 같이 있었다느니 뭐 예. 또 누가 뭐 민주화 운동했던 어떤 인사분이 있었다느니 또 어떤 기자가 있었다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사자분들하고는 다 해봤는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뭐라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양정철 원장이 좀 이거 어떻게 된 건지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또 우리가 흔히 양비라고 불렀던 그렇죠. 것처럼 예, 그 양정철 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셌죠. 그리고 예. 뭐 문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워낙 최측근이어서 사실은 청와대에 못 들어간 거고 네. 근데 외곽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예. 얘기 많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아무튼 그 양정철 원장이 언젠가는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의문점들을 좀 해소시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들어요. 예. 근데 그 혹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은 없었나요? 이제 그 조국 장관은 이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찬성은 안 했다라는 그런 걸 본인도 얘기를 하죠. 예, 그 뭐. 책에도 본인이 쓰신 예.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네. 이게 이제 그때 최강욱 의원이 아마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나요? 하여튼 그 검증을 하는 예, 공직기강 예. 비서관이었죠. 그때의 그 공식 의견은 불가. 음. 이 총장으로서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랬는데 민정수석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다 취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게 민정수석이다. 이제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예. 뭐 선뜻 뭐 지지를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또 적극 반대도 안 한 거죠. 그렇다고 예, 봐야 그렇다고 봐야겠죠. 하나요? 그래서 예. 뭐 글쎄 그거는 또 예. 본인의 의견을 그러니까는 민정수석이 그래도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은 수석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 말이죠. 예. 원래는 민정수석이 여러 얘기를 그 전 정부에서는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예. 들었는데 그 전에 뭐 그죠? 뭐 뭐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예, 워낙 근데 예. 이제 당시에는 국민들의 또 지지를 입고 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또 반대 여론까지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좀 조심스럽게 그걸 처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조국 장관이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험성을 좀 충분하게 대통령한테 좀 과연 보고를 했을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 뭐 이 좀 글쎄 들긴 말이죠. 하네요. 사실은 그때 그 뭐 이제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이 검사 윤석열의 당당한 모습이나 이런 훌륭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높이 평가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게 수사만 하는 뭐 이 수사검사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어떤 검찰권을 정말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좀 시대에 맞게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건데 사실은 당시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죠.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워낙 그 적폐 수사나 국정농단 수사로 워낙 여론의 그 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면들을 좀 커버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본인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본인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그렇죠. 주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그다음에 친인척 뭐 이게 또 지인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모와 부인의 문제들이 예.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전부터 이제 있었죠. 제기되고 예. 있었는데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뭐 이렇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하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처가 문제는 이게 아마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검찰 내에서도 이게 뭐 검찰이 그런 첩보들을 많이 수집을 하니까 네네네. 예. 그게 아마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아마 이제 이 혼인할 때의 고무렵부터 벌써 그런 얘기들을 많이 검사들이 그렇죠.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 알아보니까 그건 별 문제 안 된다. 그리고 그건 다 전부 그 소송의 상대방들이 하는 음해성 그런 맞아요. 얘기다.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검찰총장 그 인사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 그게 없어요. 저는 정말 예. 그 부분 정말 아쉽고요. 그 네. 부분들을 제대로 인사 검증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른 결정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춘재 위원께서 책에서 조국 수석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쪽에 최종 후보군에 윤석열을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썼는데요. 그거는, 예.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에서 그 후보를 넣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후보가 그때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늘 때 최종은 4명이었죠. 네, 4명이었죠. 예. 예, 4명. 거기에만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추천위 쪽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아마 이 조국 민정수석은 이 문통의 마음이 이제 윤석열 쪽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또 일부는 뭐 청와대 뭐 유력 인사는 봉욱한테 더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 아니, 청와대 내부에서 네. 이제 봉욱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그 당시 예. 있었는데 예. 뭐 본인들 얘기는 또 뭐 좀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예. 여기 다 옮길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예. 예, 그래서 뭐 근데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아무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최종 낙점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를 뭐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도 해야죠. 이거 네. 일종의 역사적 미스터리 같은 건데 이거 그렇죠. 그 조국 사태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 모멘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 역사적 해명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